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잘못된 해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해내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훗날에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기반이 된 상태로 상황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언어의 오류와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안 극복에 있어서 자기 언어의 오류를 잡는 것은 굉장히 핵심입니다. 요즘에 AI를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AI와 자기 언어의 오류, 그 다음 불안의 관계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기 언어의 오류를 알려면 자기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만의 상황 해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보고도 저마다 감상평이 다르잖아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다 해석이 다르고요. 이것처럼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나만의 해석을 하는 것을 자기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요. 이 상황을 해석할 때도 저마다 가중치가 다릅니다. 인간의 뇌를 그대로 표방한 것이 AI죠. AI에서 인간의 뇌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표방한 것은 신경과 신경망만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그런데 이 수조 개의 신경세포가 이 신경망을 통해서 정보를 해석하는데 그 정보를 해석할 때 저마다 가중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가중치가 바로 자기 언어겠죠. 그래서 AI도 챗GPT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은 똑같은 GPT 혹은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혀도 채팅마다 이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이 가중치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언어는 곧 개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언어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저마다 개성이 존재하는 것이면 사실은 정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언어의 오류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AI에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그 코드 중에 하나만 잘못 입력이 되어도 연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hallucination인데요. 인간으로 따지면 자기 언어의 오류가 이 hallucination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내가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상황이 인이죠. 그 다음에 내 해석이 과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형성 자체가 오류를 가지게 되게 되면은 이 뒤에 연산값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 GPT에 잘못된 입력값을 입력을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그 정보가 기반으로 돼서 그 뒤에 연산을 하겠죠. 그 뒤에 생각도 대화도 이 앞에 잘못된 오류값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GPT를 보면서 얘 참 멍청하네. 왜 알려주고 다시 고쳐주고 가르쳐줘도 왜 알아먹지를 못할까? 라고 답답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더라도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 내 감정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GPT로 예시를 들면은 이게 객관화가 확 되게 돼요. 이것이 자기 언어 오류의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안이랑 관계지어서 예시를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환경에서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칠게요. 사랑에 있어서 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나한테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을 때,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나한테 대하고 칭찬만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과 반대로 내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혹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혹여 미움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면 칭찬을 받지 못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잘못된 해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해내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훗날에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기반이 된 상태로
상황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일정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일이고 그건 이 사람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비 일학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있었던 어떤 징표가 있었다고 칩시다. A, B, C, D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A, B, C, D가 이 안 좋은 상황 혹은 내가 힘들었던 상황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훗날에 우리의 뇌는 내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힘들었던 사건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자꾸만 수집해 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는 일단 무작정적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GPT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옳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잖아요. 이것을 판단할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별력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전혀 인과의 형성이 안 돼 있는데 A, B, C, D라고 하는 그 징표 중에 하나만 오더라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처럼 벌어질 것만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자라나서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상황이 다시 또 불안하게 읽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중에 D가 발현됐다고 칠게요. 재발됐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내가 힘들었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 뇌는 이거 그때처럼 힘들었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나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 최초의 생각이 불안이 돼버리고 불안이 불안한 감정으로 되어버려요. 그럼 불안한 감정이 된 상태에서는 더 불안한 것을 자꾸만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생존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때의 일처럼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다시 또 불안하게 느껴지겠죠.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오류는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과거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 몇몇 요소가 비슷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 그러니까 자기 언어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 한마디로 GPT에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갔고 정보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기반으로 연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도 없고요. 잘못된 감정만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GPT가 그렇게 잘못된 오류값을 계속 가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류를 고쳐야 되겠죠. 이것을 표현하면은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백신으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백신은 무엇이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무의식의 역할이에요. 근데 걔를 잡아주는 판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그런데 뇌가 과부하될수록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검증 단계 없이, 교정 단계 없이 계속해서 증폭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전두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은 뇌의 과부하를 줄여서 전전두엽의 기능이 재활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의 과부하가 안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뇌의 기관인 편도체, 그 다음 전전두엽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돼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더 커지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이 깨어있는 상태를 과거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고 그 상태가 현대어로 말하면은 전전두엽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뇌의 과부하를 안정시키는 스킬을 배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전두엽의 기능만 깨어날 게 아니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안정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심박이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감정적으로 안정되고요. 결핍감이 해소되고 긴장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상황 자체가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것과 반대가 되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동요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감 신경이 재활성화되게 되면은 근육이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서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 생존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어떤 변칙적인 것을 쉽게 오류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어떤 것이든 단정지어요. 단편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단정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남들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냥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한테 여력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빨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 기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자기 언어의 오류가 계속 생기니까요. 이것 때문에 불안했어?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 없이 그냥 이것을 무작정으로 피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없을수록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가 되니까 이런 자기 언어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 이상의 에너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전까지 범했던 그 자기 언어의 오류를 교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에요. 머리 아픈 일이죠.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어떤 일정 이상이 돼서 내 일상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동안 쌓였던 산적했던 문제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던 이 감정을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면 소변 보고 싶고,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잘 쉬게 되면 막 움직이고 싶어서 미치겠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들이 정화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 끝에 과거의 오류들이 깨끗해지게 되고 현재의 오류는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항상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불안한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나의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전문적으로 말하면 뇌 과부하를 언제 어디서나 안정시켜서 교감, 그 다음에 부교감을 재활성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과거의 오류를 교정하고 정화함으로써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 언어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내 상태를 교정함으로써 자기 언어의 교정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착각에서 벌어지는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